전국에 계신 3등급 정도에 머물러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뼈를 아주 세게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때려줄 이야기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보통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 단어장을 붙들고 맨날 깜지 쓰면서 열심히 외우려고 하죠. 물론 필요해요. 또한 인강을 찾아 들으면서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분석하면서 나누려고 하죠.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모의고사라는 풀세트만 눈에 딱 보면 머리가 하얘지는 걸까? 문장 길이가 조금만 길어지면 내가 지금 영어 지문을 읽고 있는 건지 글씨 자체를 보고 있는 건지 라고 왜 멍해지는 걸까요? 가장 답답한 건 뭔지 알아? 해설지를 볼 때야. 막상 해설지를 보면 다 아는 단어들인 것 같단 말이야. 심지어 해설지의 한글 해석을 읽어보면 왜 내가 그 현장에서 이걸 이해 못했지? 10분 녀석들이 무조건 나온단 말이지. 그렇게 문장이 안 뚫리고 안 뚫려서 시간이 점점 소요되고 나니 왠지 31번에서 34번까지의 빈칸 문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점프를 뛰고, 그리고 뒤쪽에 나와있는 순서 삽입 및 장지문 지문을 다 해결하고 다시 돌아올 때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는 순간 시간 부족에 허덕이면서 내가 아직 단어를 못 외워서 그래, 아직 구문 분석을 못해서 그래 라고들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3등급 정도의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꾸 실전에 들어갔을 때 지문을 보면 각각의 단어를 마치 스캐너가 바코드 찍듯이 단어 하고 다 기계적으로 찍어버리고 그 기계적인 의미들을 네가 아는 범주에서만 그냥 잘 엮어서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고. 수능 영어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번역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수능은 도대체 이 필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이 핵심 알맹이를 빵 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그걸 실전에서 어떻게 골라내야 될까요? 해석조차도 버거운 우리 3등급 정도의 친구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강령 딱 4가지를 가지고 실제 2022학년도 23번 기출문제를 가지고 바로 증명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지문인데 얘들아,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편집이 좀 좁게 돼 있잖아. 그때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순간이 어딘 것 같아? 이런 애들이지. 문장이 끝나질 않아. 이런 애들이지. 막 3줄 4줄에 걸쳐져 있는 애들. 이때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걸 나는 알려주고 싶은 거야. 첫 번째, 서두 내용을 단순 해석하고 번역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서두의 문장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2개의 주인공, 핵심 소재를 찾으려고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으니까 어때요? 과학자가요, 패러다임을 사용한답니다. 그것을 믿는다기보다는. 자, 기본적으로 핵심 소재 뭐가 보여? 일단 과학자, 그리고 paradigm. 요렇게까지 핵심 소재 잡아낼 수 있는 거 괜찮지? 두 번째, 방금 찾았었던 그 2개의 소재, 그 두 주인공 사이에 관계가 어떤지를 네가 직접 명확하게 그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게 1등급의 비밀입니다. 그냥 단어로만 보면 그냥 대충 패러다임 얘기네 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되면 지문이 다 그렇게 애매하게 밖에 안 읽혀. 자, 이 문장에서 소재와 또 다른 소재, 주인공과 주인공 사이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냥 과학자가 패러다임을 사용한다? 아니죠. 이게 되셔야 된다고. 즉, 과학자가 패러다임을 사용을 하지 뭐라기보다는 그 패러다임을 믿는다기보다는 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잡히면 여러분들 실전의 시험지의 여백에는요, 과학자는 하하 이게 명확해야 돼. 즉, use paradigm, 패러다임을 사용하지 believe, 패러다임을 믿는 거는 아니다 라는 게 명확해야 돼. 세 번째, 수많은 수식어구로 여러분들을 흔들게 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가 설정했던 명확한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어려워도 뚫고 나가셔야 돼. 그게 되면 여러분들을 토 나오게 만드는 이 엄청나게 긴 문장 어려워도 뚫어낼 수 있어. 실제 해설지에 나와 있는 말을 내가 읽어줄게. 이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인지 한번 들어봐. 두 번째 문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구에서 패러다임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공유된 개념, 상징적 표현, 실험 및 수학적 도구와 절차, 그리고 심지어 동일한 이론적 진술의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다 읽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시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지. 그래도 우리는 뭐는 할 수 있어? 이런 거에 도입에 의해서, 이런 거 도입에 의해서, 요런 것과 그리고 요런 것과 그리고 요런 거 그리고 요런 거, 이 모든 것을 도입하는 거에 의해서 이거 다 이해 못해도 된다니까. 그럼 최소한 뭐는 끌고 갈 수 있어야 돼? 아까 분명 믿는 게 아니고 패러다임은 사용하는 거다 라는 게 살아있으면 결국 중요한 건 the use of a paradigm, 패러다임을 사용하는 거. 연구에서 그건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라는 정도까지만 가도 충분하다고. 1등급 친구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 정도까지가 되면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구간을 줘. 여러분들이 얘기해봐. 과학자는
뭐만 하면 되는 거야? 패러다임 사용만 하면 되지. 뭐 보여? 과학자는 사용하는 방법만 이해하기만 해도 된다고. 이 긴 문장에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 딱 하나, 패러다임은 사용만 하면 된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구간이 또 나오죠. 네 번째,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아까는 수많은 수식어구가 많아서 힘들 때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아예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붕 뜰 때도 있다고. 그때도 뭐 하셔야 돼? 관계로 해결하셔야 돼. 이 문장 멈춰서 해석해 보세요. 생각보다 쉬운 문장은 아닙니다. 프리서포즈? 뭐야, 서포즈를 미리 하는 건가? 참고로 전제하다는 뜻이에요. 뭐 비교할 만한 통일성? 말이 좀 어려워. 이해가 안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쫄 필요 있나? 우리는 뭐 하나는 명확하게 부여잡고 있어? 믿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뭐 할 필요 없겠어? 믿을 필요는 없겠지. 사용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 비교할 만한 통일성, 과학자의 모르셔도 괜찮은데 뭐는 할 수 있어야 돼? 과학자의 믿음 안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로도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수많은 선지의 paradigm 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패러다임으로 푸는 사람이 아닌, 믿는 게 아닌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정답 5번. 패러다임의 무슨 측면? 기능적 측면. 즉 사용만 하면 되지 우리의 믿음까지의 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 기능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답으로 툭 하고 튀어 올라온다고. 자, 이렇게 워밍업이 끝났다면 이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시험장에서 마주쳤을 때 멘탈이 호로로로로로 하고 무너졌었던 킬러 지문, 2020년에 시행됐었던 수능 문제 34번 이 빈칸 문제를 관계 파악의 시점으로 완전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해석해 보세요. 띡띡띡띡 바코드 스캐너식의 해석을 적용해 볼까요? 성공적인 통합 교육 기술 표시돼 뭐뭐에 의해서 그 기술 빙 여겨져 유저들에 의해서 뭐로써? 뭐야 이거? 눈에 띄지 않는 퍼실리테이터 러닝에 인스트럭션에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어는 알긴 아는데 이게 한국말로 바꿨을 때도 이게 뭔 소리야 싶은 애들 나온다고. 자, 이때 행동강령 1번, 2번 적용 들어갑니다. 뭐 하자고요? 단순 번역하기 힘들다고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주인공을 찾으라고. 소재가 무엇인지를 찾으시고, 두 번째 뭐라고요? 그 소재와 소재끼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써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성공적인 교육 기술의 통합이란 녀석이 있어. 근데 이 녀석을 뭐라고 설명을 했니? 그건 marked, 눈에 띄어. 즉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냥이 아니고 뭐에 의해서 되냐면 주인공끼리의 관련성을 놓치지 말라고. 그럼 성공적인 교육기술이 잘 통합하려면 뭐에 의해서 이게 눈에 띌 수 있다? 즉 뭐에 의해서 뭐가 될 수 있다? 기술에 의해서인데, 근데 이 기술이 뭐라고 여겨져야 돼? 사용자에 의해서 눈에 띄지 않는 녀석이어야 돼. 각주의 단어 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의 퍼실리테이터인데 눈에 띄지 않는 녀석으로 여겨지는 기술에 의해서 교육기술은 통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모를 거란 말이야, 현장 가면. 그럼 뭐라도 해놓고 가라고? 잠깐만, 교육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이 되려고 하고 싶어. 근데 그건 뭐에 의해서 되는 거라고? 눈에 띄지 않는 기술에 의해서 될 수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 못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이 관계가 설정이 되면 여러분들을 또 힘들게 하는 한 길고 복잡한 문장이 나오지. 그때 뭐 하자고? 행동강령 세 번째 수많은 수식어구가 나와도, 행동강령 네 번째 모르는 단어가 설령 나온다 해도 관계로 뚫고 해결해 나가시라고. 번역병에 걸린 친구들은 이러고 간다고. 포커스가 바뀌었나 봐. 뭔가 테크놀로지에서 사용되는데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그러면 그 기술은 터블되고 또 뭐가 바뀌었다라는 건가? 이렇게 가는 순간 또 게임 끝나죠. 하지만 우리는 뭐를 들고 있다? 눈에 띄지 않는 기술이 있어야 기술 통합이 잘 된다고. 이건 명확하다. 그러면 1등급 친구들은 어떤 머리가 돌아가냐면, 질문할게요. 뭐 할 때래? 포커스가 바뀔 때래. 뭐로부터 뭐로 바뀌었냐면, 원래 기술이라고 하는 녀석이었던 건데, 포커스는 기술에 맞춰져 있는 건데 그게 뭐로 바뀌었대? 교육적 목적으로 바뀌었대. 질문, 여기서 말하는 포커스라고 하는 녀석,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기술이 아닌 교육적 목적으로 바뀌었을 때래. 그게 뭐 얘기하는 걸까? 아까 교육기술은 어떨 때 통합이 잘 된다 그랬다고? 기술이 눈에 띄지 않아야 돼. 기술이 눈에 보이면 안 된다고.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 포커스가 기술이 이제 아닌 교육적 목적으로 바뀌었을 때 이젠 기술 그 자체가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긴대? 그 기술이 점점점
편안해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성공적으로 통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어려운 문장도 얘와 똑같은 말로 보여야 된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when, 뭐 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야. 이제 우리가 집중할 포커스라고 하는 녀석이 기술이라고 하는 녀석이 아닌 교육적 목적, 즉 기술이라는 녀석이 눈에 띄지 않아야 된다고. 그때 교육 기술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지. 이 능력이 1등급 친구들에게는 살아있다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는 학교에 다 교실에 컴퓨터가 있잖아. 기술이 교육에 통합된 상태잖아 지금. 근데 교실 안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가 컴퓨터 자체로서의 기술에만 집중을 하잖아. 그럼 컴퓨터 가지고 게임도 할 수 있고 SNS도 할 수 있고 교육적 목적에서 벗어난 거지. 그래서 이 지문이 말하고자 했던 건 기술이 교육적으로 잘 통합이 되려면 역설적으로 기술은 눈에 띄면 안 된다는 거야. 포커스가 기술이 아닌 교육적 목적으로 이동해야 그 기술이 교육적 통합이 잘 된다는 거야. 이 상태로 지문의 마지막 문장이 뚫려있던 빈칸 문장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이 문제 출제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었던 명확한 관계의 핵심을 기준으로 빈칸 문장에서는 교묘하게 함정을 파놉니다. 결국 우리한테 또 뭐 물어보고 있지? As long as 뭐뭐하는 한이라고 하는 조건을 물어보고 있지. 근데 여기서 파낸 함정이 뭐였어? 이런 걸 하는 한 사람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없다라는 부정어를 심어놓은 거야. 그럼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는 소리야? 이게 성공적으로 기술이 통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함정을 파는 거지. 자, 감으로 푸는 학생들, 스캐너처럼 찍어서 독해하는 학생들은 이런 문장을 보면 순간 뇌정지가 옵니다. 아니 뭐 여태까지 성공적인 통합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갑자기 성공적으로 통합이 되었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겐 이 녀석이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뭐를 하면 성공적으로 통합하니? 뭐를 하면 성공적으로 통합하니? 근데 빈칸은 뭐를 하면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없냐를 물어보는 거 맞지? As long as 역시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관계를 물어본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가 돼야 돼요? 지금까지 읽었었던 내용을 뒤집어 엎어서 들어와야 되겠지? 그럼 주관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빈칸에 무슨 내용 들어가야 돼? 기술이 눈에 띈다. 기술이 포커스다. 교육적 목적? 없다. 자, 이걸 가지고 선지를 한번 봅시다. 일단 정답 선지 먼저 볼까요? 사용자의 포커스가 어디에만 맞추어져 있는 거야? 그냥 기술 자체. 오케이, the technology itself. 뭐가 아니고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즉 교육적 목적에 집중을 하지 않고 기술 자체에만 집중하는 거 해서 정답 2번 튀어나오셔야 돼. 자, 그러면 평가원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오답 선지를 만들었는지도 보세요. 1번 선지요.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친숙성이라는 녀석, 친숙함을 성취한대. 뭐에 대한 친숙성? 기술에 대한 친숙성을 성취한다 그랬어. 아니, 성공적으로라는 단어 하나만 갖다 쓴 선지잖아. 얘가 말하는 건 성공적으로 통합은 뭐가 있어야 되니? 라고 하는 게 핵심 사항이었는데 단어만 쭉 빼서 기술과의 친숙성을 성공적으로 성취한다고? 에잉? 그냥 키워드만 가져다 쓴 선지지.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사용자가 기술에 친숙하냐 안 친숙하냐가 아니고 결국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기술에 집중하지 말자가 핵심이었다고. 3번 선지는요. 사용자가 계속해서 outdated, 구식이 된 교육적 테크닉을 도입한다. 아예 나오지 않았었던 정보인 거 맞지? 4번, 사용자가 비자발적으로 뭐에 익숙해지는 거래? 기술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이 지문이 사용자가 지가 원해서 어떤 거에 익숙하냐 안 익숙하냐는 나온 적 없는 정보죠. 그러니 아이의 얘도 멍멍 개소리였고. 5번 선지는요. 사용자의 선호래, 뭐에 대한 다른 사용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거를 선호한다? 뭔 소리야? 나온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극강의 문제도 관계성이 명확하면 아무리 빈칸에 부정어를 심어놔서 너를 힘들게 해도 뒤집어서 들어간다 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순간 정답이 손을 들고 나를 부르는 느낌이 들어야 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영어를 못하는 여러분들 자신을 자꾸 탓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단지 글을 읽을 때 도대체 무엇을 쥐고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연결해 가면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잘못된 것뿐이라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는 명확합니다. 한 문장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 펜을 드시고 두 개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찾으셔서 써보셔야 돼. 아니면 단순하게 여백에다가 화살표의 기호라도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 혹은 빈칸의 문장이 그 문장과 같은 말로서 연결이 되는지, 이 화살표와 어떻게 겹치는지, 또는 반대로 꺾이지는 않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돼.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 마음에 탁 하고 달라붙는 순간 전혀 이해되지 않았었던 말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조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언제 이걸 해요? 라고 할 시간에 지금 시작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조댓구월. 못할 것 같아.